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 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역마살이 꼈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한자리에 매인 걸 싫어하다 보니 트럭 운전사가 됐죠. 그런데 아내를 만난 뒤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 점점 한 공간에 있는 게 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아들은 막 2돌이 지난 상태였는데요.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아내한테 넘겨줬죠. 그렇게 13년이 지났고요. 아들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워낙 먹고 살기 바쁘기도 했고 아들을 보려면 아내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친구를 오랫동안 괴롭혔는데 그 친구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 아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거였습니다. 죽은 친구의 유족들은 아버지인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저는 아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거액을 물어달라고 하니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게다가 13년 동안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라는 이유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근데 사연자분의 아들은 만 15세로 미성년자인데요. 이 15세 미성년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우리나라 민법은 제4조에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정의하고 제753조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제75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친권자에게 보충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미성년자인 사연자분의 아들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없으면 그 미성년자 자체는 책임을 지진 않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어쨌거나 부모는 보충적으로 책임은 져야 하는 거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책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책임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임 능력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책임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 결과가 위법해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이때 행위자에게 반드시 구체적인 법 규정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책임 능력의 유무를 연령이나 학력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네. 각자의 지능, 발육 정도, 환경, 지위, 신분, 평소 행동 등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판례의 경향은 대체로 만 12세까지는 책임 능력을 부인하고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책임 능력을 인정하는 편이지만 만 13세나 만 14세인 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면 책임 능력을 좀 부인하고 중학생은 좀 사안에 따라 다르고 고등학교 이상은 거의 인정하는 편이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연자의 아들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져야 하지 않을까요? 민법 제755조를 근거로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게 된다면 사실상 미성년자가 손해배상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전부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 즉 친권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친권자에게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친권자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부 증명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는 사연자의 전 아내한테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뭐 지도 보호, 이제 감호하고 이제 양육하셨는데 그럼 그 아내분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면서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 감독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해줄 보호 감독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권자인 사연자분의 전 아내는 미성년자인 아들의 감독 의무자로서 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친권자로서 아이를 직접 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져야 하는데 그럼 사연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족들은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도 아버지니까 책임을 져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연자분은 이혼으로 인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 즉 비양육친에 해당합니다. 네. 비양육친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고 자녀의 보호 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비양육친에게도 자녀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만 네. 이러한 면접 교섭 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아들의 양육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사연자분이 아버지라는 사정만으로는 일상적으로 아들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의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연자처럼 비양육친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양육친도 부모로서 자녀와 면접 교섭을 하거나 양육친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녀 양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나이와 평소 행실, 불법 행위의 성질과 태양,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면접 교섭의 정도와 빈도, 양육 환경, 비양육친의 양육에 대한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해서 자녀를 보호 감독하고 있었거나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면접 교섭 등을 통해서 자녀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비양육친의 감독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양육친에게도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를 안 본 거는 아버지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를 안 봤으니 아이가 잘못해도 책임이 없고 면접을 잘하면서 네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약간 결론은 네,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연자는 아들을 10년 넘게 못 보고 지내온 상황인데 사실상 면접교섭권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면접교섭권 포기 가능할까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해서 자녀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다만 구체적인 면접교섭권의 내용으로는 단순히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전화, 편지 등으로 연락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전부 포함되고 양육자에게 자녀에 관한 소식을 알려줄 것을 청구하는 것도 면접교섭권의 일부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들이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 편지 등으로 연락하면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친권자는 책임은 져야 하고요. 이러한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판단 기준은 지능, 발육, 환경 등 여러 가지를 보는데 지금 사연자분의 아들은 만 15세이고 이 정도의 나이면 일반적으로 책임 능력이 인정이 되는 연령입니다. 이렇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친권자도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면 미성년자와 같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법원은 보고 있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는 비양육친이었고 또 상당 기간 연락이 끊긴 상태로 자녀를 지도하고 보호 감독하지는 않았고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사안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을 걸로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전남 구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촌의 단독주택에 사는 A씨는 마당에 한우 선물 세트가 뜯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는 고기 한 덩어리가 뒹굴고 있었죠. 마당에 배송된 택배를 길고양이가 먹어치운 건데요. 길고양이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대체 누구의 잘못일까요? A씨에게 배달된 한우 선물 세트는 그 전날 오후 8시 28분경 왔습니다. 당시 A씨는 집에 있었지만 택배기사는 도착 문자를 발송하고 마당에 선물을 두고 갔는데요. 문자를 못 본 A씨는 다음날 아침에 집을 나서다가 고양이에게 찢어진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A씨는 이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는데요. 택배회사는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자산은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가 배달 사고로 처리해서 배상해 줬는데요.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송 사고가 난 것이라 택배기사가 배달 사고로 배상해 준 것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박성신의 한 번만 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멀어지는 나의 뒷모습을 보면은 떨어지는 눈물 참을 수가 없다고 그냥 돌아서서 외면하는 그대의 초라한 어깨가 슬퍼 이젠 다시 볼 수 없을 거란 인사에 나의 눈에 고인 눈물방울 흐르고 그대 돌아서서 외면하고 있지만 흐르는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가? Hey,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그대의 눈빛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애원하잖아. 조금만 내게 가까이 와봐. 그대의 숨결 들리지 않아.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대의 가슴에 안기고 싶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느껴도 헤어져야 할 사랑인 줄 몰랐어. 그대 돌아서서 외면하는 이유를 말하여 줄 수는 없나.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가?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그대